이커머스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분이라고. 네. 은퇴를 하려고 했다가 아빠 머리끈이나 팔아. 그래서 그래 머리끈 팔아볼게 라고 시작을 해서 사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3억 5천 정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Q10의 기능이 잘 돼 있더라고요. 한국말을 차라리 지우고 올려도 충분히 팔리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 개발자, 또 이커머스 관련된 옥토퍼스맨님과 앞으로 또 새로운 시장과 또 새로운 프로그램, 그리고 또 옥토퍼스맨님의 이렇게 사업을 하기까지 또 고충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옥토퍼스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옥토퍼스는 무슨 뜻으로 지어지신 거죠? 제가 옛날에 셀러를 했을 때 좀 문어발 셀러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문어발 셀러다라고 해서 옥토퍼스맨이라고. 옥토퍼스가 맞아, 문어죠. 네, 맞아요. 그 문어처럼, 문어발처럼 여러 가지 네, 온라인과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전부 다 해보겠다. 네, 그게 실제로도 목표예요. 했었고. 다는 못했는데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옥토퍼스처럼? 지금 구매 대행은 조그맣게 하고 있고요. 반자동 프로그램이랑 대량 프로그램을 오.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커머스하고 전혀 상관없었던 분이라고 네,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갑자기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스타트업을 하다가 스타트업. 좀 망하기도 하고 좀 지치기도 했고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은퇴를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딸한테 아빠 뭐 할까 그랬는데 아빠 머리끈이나 팔아. 그래서 그래 머리끈 팔아볼게 라고 시작을 해서 사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머리끈을 팔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되게 잘 됐어요. 머리끈도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아마존 FBA에다가 미국에다 팔았거든요. 근데 또 잘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셀링에 이제 관심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래서 구매 대행이나 리셀이나 뭐 이것저것 다 해본 거죠. 위탁도 해보고. 머리끈 네. 하나가 던진 파동이 네. 엄청나게 지금. 저도 이렇게 커질지 몰랐어요. 근데 은퇴하시기에는 아직 좀 젊지 않으세요? 아, 뭐 얼마나 풍파를 겪고 더 이상 그냥 정을 떼버리려고 은퇴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몸도 안 좋았고 네. 빚도 진짜 많이 졌다가 네. 빚을 갚았거든요.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빚이 얼마나 됐길래 뭐 한 2억, 3억? 아니 그거보다 더. 더요? 예,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다 갚았고,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머리끈을 팔다가 이제 다시 또 사업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사업 DNA에 있는 사람들은 늘 아. 그렇더라고요. 뭐 망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하던 분들은 온라인 쪽에 오면 와, 사람 하나도 안 만나도 되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예. 매출이 커도 1도 몰라도 되네. 그냥 네. 내 사무실에만 출근하면 되네. 요거 때문에 또 매력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그럼 그때가 언제였어요? 5년 전이었던 5년 전? 5년 그럼 전. 네. 구매 대행은 그럼 한 4년? 네,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오. 구매 대행도 4, 5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반자동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만두게 됐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네. 옥토퍼스맨 치면은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투플렉스와 함께 이 프로그램이 거의 뭐 쌍두마차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데, 근데 이분이 워낙에 또 이쪽에는 또 감각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초청을 드린 거였거든요. 가장 매출 높았을 때가 얼마였어요? 중국 구매 대행으로? 3억 5천 정도 나왔던 거예요. 와. 쿠팡이 무제한으로 상품이 등록된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개발자였고 그래서 타오바를 그냥 통으로 다 옮겨가지고 그냥 개발해가지고 3억 5천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네요. 네, 그때는 그냥 다 옮겼습니다. 그냥 와. 통으로. 아니 근데 중국 구매 대행 3억 5천까지 찍고 잘 네. 나가고 그랬었는데 네. 왜 개발자로 전향하신 거예요? 개발자로 전향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원래 개발자였고요. 맞아. 20년 동안 개발자였습니다. 이제 구매 대행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갑자기 한 명이 이거 팔자고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래 팔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일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은 참 알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물 흐르는 듯이 온 거잖아요. 네, 갑자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또 인연이 돼서. 아, 네. 예. 그래서 최근에 딱 만드신 프로그램이 리버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리버스. 딱 생각하면 이제 거꾸로, 역으로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이 프로그램은 뭐죠? 이거 대표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사실은 네. 제가 옥토퍼스님이 좀 중국 구매대행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훌륭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제안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이 국내 셀러들이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갈 곳을 많이 잃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더 넓은, 그리고 이제 막 이커머스가 성장하고 있는 일본 쪽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상품을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접근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프로그램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셀러분들에게 또 다른 파이프라인 아니면 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데 좀 쉬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한번 개발을 요청을 드렸었고, 개발하신 리버스의 사용법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일단 국내의 오픈마켓, 음. 쿠팡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이런 상품들을 이제 음. 크롤링을 해가지고 이미지 편집 과정을 거쳐서 번역을 거쳐서 올리는 거죠. 이미지 번역도 다 되나요? 네, 이미지 번역도 다 되고. 혹시 뭐 눕기도 딸 수 있나요? 네, 눕기도 다 됩니다. 그러면은 순서도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아예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게 가능해요? 예, 예, 무제한. 프로그램으로요? 네, 네. 그러면 무제한 지재권은 조금 네, 피해갈 수 있겠네요? 지재권에서 원클릭 눕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눕기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원되는 플랫폼은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랑 쿠팡. 쿠팡, 네. 그 다음에 이제 11번가, 뭐 11번가, ESM 거의 다 됩니다. 지금 뭐 국내에 있는 뭐 SS, 예. G나 뭐 예.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반자동 프로그램이 이미 그 기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얹히기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그냥 계속 올리기만 하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네. 무신사라든가 여기에 네. 있는 우리나라 브랜드를 되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우리 셀러가 올려갖고 네. 할 수 있네요. 아, 네, 충분히. 국내 리셀이 아니라 네. 국내에서 사서 해외로 네. 보내줄 수 있겠네요. 아, 네, 네, 네. 전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수출이니까 오히려 네. 고객이 겹치지가 않으니까 좋아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죠. 브랜드가 확장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오, 되게 네. 매력적이네. 그럼 현재 지금 뿌릴 수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지금 일본 하나, 큐텐점. 큐텐, 네. 재팬, 요즘 가장 핫한. 아, 네. 그럼 뭐 혹시 확장 계획은 있나요? 말씀만 해주시면. 혹시 뭐 라자다나 예. 개발은 뭐 뭐 쇼피나 하면 되니까 어차피 다 오. API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와. 쇼피는 이미 API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금방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셀러의 K 셀러의 위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또 네. 있네요, 그게. 네. 네, 간단한 화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 가셔서 크리스마스로 검색을 할게요. 크리스마스로 검색을 해서 요 나온 것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하나씩 수집이 됩니다. 이렇게 수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집이 된 것들을 이제 수집이 됐죠? 편집을 해 볼게요. 눕기를 따고요. 하고 변경됐죠. 그 다음에 상품명이라든가 키워드, 뭐 기타 등등 입력을 하시려면 입력을 하시고요. 안 하시면 기본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편집을 해주시고요. 뭐 삭제하시고 삭제하시고 뭐 편집하시려면 편집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선택을 하시고 아무거나 먼저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랑 원가를 수정을 하는 거죠. 가격 배수를 설정을 한다던가 뭐 가격 배수를 설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저장. 그 다음에 업로드를 누르시면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지금 업로드가 되면 한 10분 있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관리에 가셔서 상태 조회를 뭐 판매 중지나 판매 변경이라든가 삭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삭제를 하실 수도 있고, 소싱처에 가셔서 어디서 소싱을 했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번에 올린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직 안 올렸네요. 이렇게 올린 제품이 Q10에 잘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뭐 쇼피도 그렇고 라자다도 그렇고 구매 대행 셀러도 다 들어갔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셀러가 미국에 있는 상품을 네. 쇼피에 올리고 라자다에 음. 올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문 들어오면 미국에 사서 미국의 배대지에다가 이제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이쪽으로 보내주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셀러들을 이제 다 막았단 말이에요. 네네. 한국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보내는 것만 된다. 이제 돼갖고 한국의 배대지에 이제 집화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번호를 받아야지만 출고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크로스보더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서 내가 그 스토어에서 상품 올려놓고 쉽게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올려놓고 맞습니다. 이걸 다 판매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한국에 있는 상품을 네. 더 넓은 시장에다가 네. 수출에 대해 부가세 10%까지 한국밥. 환급 받으면서 와 이거는 네. 대박이네요. 수출업자가 되는 거죠. 수출업자가 되는 거네요. 역직구면서. 네. 근데 사실 제가 일본을 처음 요청드렸던 게 뭐냐면 네. Q10 JP잖아요. 네. 일반적인 Q10과 Q10 JP는 조금 다르거든요. 음. Q10 JP 같은 경우는 Q10에서 마음 잡고 마음 잡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일본 음. 내에서 플랫폼을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음.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 셀러 입점하는 거를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또 Q10 JP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베이가 인수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번 해볼 만한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잘 모르는 쇼핑몰에서 잘 안 사요. 아, 네. 알려진 쇼핑몰에서만 사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 소호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은 야후, 라쿠텐, 아마존, Q10 요거 외에는 잘 안 살려고 하더라고. 바이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열려져 있는 오픈마켓식의 스토어는 진짜 몇 군데 없기 때문에 네. 일본 사람들에게 좀 많이 어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일본을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구가 1.2억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개인 국민 소득도 사실 우리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네. 괜찮은 시장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네. 보니까 그렇죠. 물류적인 측면이나 네. 기다리고 이제 물건 받았을 때도 빠르게 받을 수도 있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나가는 우리나라 물류회사들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을 먼저 같이 하자고 했던 거죠. 네. 저도 개발하면서 이제 봤는데 네. 큐테 재팬 API라든가 그런 어드민이 다 한국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카테고리도 이미 한국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기 진짜요? 때문에. 네. 한국 사람 들어와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네요. 셀러들을 완전히 환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옥토퍼스맨님과 제가 만든 리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버스에는 앞으로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가요? 일단은 반자동이긴 하지만 대량 같은 그런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기능들과 근데 궁금한 게 반자동 같은 경우는 내가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네. 상품 상세 페이지의 배열이나 눕기나 이런 것들도 반자동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량으로도 그게 로직이 먹힐 수가 있나요? 저도 이제 해본 적은 없지만 큐텐 재팬에 보니까 유입량 체크 기능이 있더라고요. 오. 예, 큐텐 재팬이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많이 올려놓고 반응 있는 제품들을 다시 가공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네요. 네, 그런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옹꿈사에는 지금 네. Q10 JP 관련해갖고 컨설팅도 개설되어 있고 꽤 많은 분들이 Q10 쪽에 좀 국내 이제 시장에 지치신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고 있는데 네. 이 프로그램을 같이 드리게 되면 날개를 달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리버스 프로그램 만들 때는 좀 더 쉽게 어떻게든 쉽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리버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리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잔잔한 기능까지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Q10 JP에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보니까 Q10의 유입 기능이 이미 잘 돼 있더라고요. 유입 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상품을 받는지 확인을 했는지 뭐 그럼 통계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연령대 이런 것도 다 나오나요? 지금 베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자세히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입된 것들을 바로 또 업데이트하고 고도화하는 게 잘 되지 않을까. 상세 페이지를 계속 일본어로 번역을 잘해가지고 한 번에 많이 번역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반응이 오는 제품부터. 그러면 네. 그 리버스라는 프로그램에 번역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네. 완전 자동화예요? 아니면 좀 엉뚱한 말은 좀 수정해줘야 되나요? 제가 여태까지 한국어로 번역을 많이 했잖아요. 네. 국내
예. 솔루션을 아, 파니까. 한국에서 일본어로 번역해야 되지. 예. 여기지 이거는.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느낌이 예. 진짜 그 느낌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번역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오. 네. 아니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든 혹은 일본 시장이든 일본어를 잘하는 분이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이 화장품이라든가 브랜드 제품들인데 그런 것들은 거의 한국말에 설명이 별로 없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한국말 차라리 지우고 사진만 올려도 충분히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만한 분들이 네. 어떤 분들,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요? 리셀 하시는 분들, 국내 리셀? 네, 그분들한테는 정말 꿀이죠. 그냥 고객이 넓어지는 거죠.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네. 네. 리셀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객만 바꿔갖고 네.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인구가 많은, 네. 2배, 3배 정도 인구가 많은 네. 거기다 뿌리는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혹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이거 쓰면 좋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이 제거 없이 예, 하는 건 똑같은 예. 거니까. 그냥 파이프라인 하나 늘리는 거니까. 사업자 하나 내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을 업로드 하는데 뭐 별도로 또 직원을 또 한 명 두면은 물론 좋긴 하겠지만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비용이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없이도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만 하면은 프로그램이 익숙해진다고 했을 때 상품 몇 개 정도는 업로드 가능할까요? 지금은 큐텐 저편에만 올리고 있으니까 하나 올리는데 2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2, 진짜요? 30초. 미리 기본 세팅 다 해놓고 했을 네, 때? 기본 세팅 다 해놓고 했을 때 한국어 조금만 지우고 그냥 올리면 한 30초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올리면 이득이겠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올리고 나서 반응 보고 반응이 온 제품들을 좀 더 일본어로 좀 바꿔서 하는 게 나은 전략이지 않을까. 와,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우리는 네. 하나의 상품을 여러 군데 뿌리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군데 있는 상품을 전부 다 갖고 와서 네. 한 군데만 뿌리는 네. 거니까 모든 게 다 통일된 규격으로 다 올라갈 네.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네. 메리트겠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테스트 삼아서 몇 개를 올렸는데 예를 들어 블루투스 스피커를 올렸는데요. 이미 일본 고객들이 블루투스로 검색을 해서 몇 명이 봤더라고요. 오. 예, 근데 테스트한 상품들을. 맞아. 예, 그리고 일본으로 나가는 물건 중에서는 이게 일본 입장에서도 구매 대행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올리는 상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는 어린이 제품이 안 맞아요. 되지만은 해외니까 네, 어린이 제품이 되는 거야. 네, 그게 저는 되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린이 제품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온라인이 조금 더 발전이 좀 더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제반 규정이 아직까지 많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업로드하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네, 저도 예전에 아마존에다 물건을 팔아봤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완전 까다로워요. 예. 이걸 이제 수입해서 하는 거는 이야기가 네. 다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재고가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일본이 그런 거 없더라고요. 예, 저도 제약도 없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에 일본에 있는 상품 수출을 한번 해보려고 음. 했는데 별 규정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갖고 제가 슈퍼딜리버리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배터리 인증이며 네, 안전 엄청나게 인증이며 네, 뭐 심하죠. 어린 인증이며 뭐 원산 수전 제표시 인증이며 또 뭐 해야 난리 되고. 브루스를 네. 하잖아요. 네. 일본은 그런 게 1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건 있더라고요. 10,000엔 이상 사게 되면은 관부가세를 내더라고 일본 소비자가. 근데 개인 통관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고요. 그게 또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10,000엔에 대한 그 관부가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객이 따지질 않는데요. 어. 왜냐?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반품도 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또 고의적으로 악성 소비자들도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많다라는 건 아니라 많이 국민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적다고 하니까 CS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셀러들이 한번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30초에 하나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 직장인들도 예,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중국 구매 대행보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가로 대표님은 이제 개발자로서 업력을 계속 이어나가시는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개발할 내용들이 있나요? 이번 년에 위탁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이요? 네. 뭐 국내에 있는 그런 도매 사이트에서 네. 국내에 있는 플랫폼에다 업로드하는 그런 네, 것들이요? 네, 네. 근데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좀 차별화된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예전에 위탁을 해봤을 때, 각 예를 들어 도매매라든가 오너클랜이라든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 사이트들의 포맷이 다 틀리더라고요. 음. 엑셀 파일들이 다 포맷이
번씩 틀리고 고쳐서 올리기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예, 그래서 이게 좀 빠르고 쉽게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반자동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개발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힘들죠. 뭐가 가장 힘들어요, 개발자는? 그냥 개발자는 매뉴얼대로 만들어서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개발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구매 대행을 한다 그러면 네. 교육센터도 있고 네. 하나부터 다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개발은 누가 뭐 반자동 프로그램 교육과정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없네. 네, 그러네. 네. 기획만 하면 개발자가 뚝딱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개발이란 게 어떻게 보면 혼자만의 싸움이거든요. 약간 작가가 된 것 같은 느낌? 혼자서 이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밤새 혼자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적성에 맞으시는 일 같으신 것 같아요. 네, 딱 맞죠, 개발이. 어쩔 때는 한 4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김밥만 먹으면서 개발한 적도 많아요. 와. 예. 그래서 이렇게 김밥 얼굴이 하얘지시는 뭐 대표님 앞으로 목표나 뭐 확장 방향성, 뭐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네. 뭐 구매 대행이든 뭐 있으시면 좀. 저는 지금 이제 구매 대행의 이제 단점으로 지적됐던 게 사업이 영속성,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을 좀 더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브랜딩을 하고 있거든요. 브랜딩. 예, 구매 대행을 브랜딩하는 사업. 구매 대행을 브랜딩하는 사업. 네, 이제 가구 브랜딩인데 어. 수원에다 이제 쇼룸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체험을 하고 주문은 구매 대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구 브랜딩인데 이제 스토어가 브랜딩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다. 네, 내일 오픈합니다. 약간 팝업 스토어 같은 거네요. 네, 쇼룸 쇼룸처럼. 네. 어차피 가구라는 게 네. 국내에서도 주문하면 며칠 걸리기도 하잖아요. 예, 구매 대행에 대한 그런 불만이 없더라고요. 공장에서 직접 배송한다고 하시면 다 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뭔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오프라인과 연계하면서 네. 고객이 눈으로 볼 수 있어서 CS를 줄일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객단가도 높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되게 괜찮은 네.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도 나중에 요거 좀 노하우 좀 받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쪽이 앞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솔직히 뭐 우리나라 상품을 일본에 파는 거는 네.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출은 무조건 좋은 거죠. 그 대상 국가가 일본이라고 해서 뭐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될 문제도 전혀 없는 거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으면 한번 하는 바람이고요. 리버스 언제 나오나요? 지금 다 만들었고요. 네. 네, 내일이라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오픈 베타 기간도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2달 정도 운영을 할 생각. 2달 정도 그냥 무료로. 네. 지금 이 영상이 나가면 많은 분들이 한번 써보셨으면 야, 좋겠네요. 네. 무료니까 일단 네. 해보고 네. 아니면 말고. 네, 그죠. 네,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나가면 좋은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옥토퍼스맨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출시될 프로그램도 기대가 되고, 옥토퍼스님의 그 또 중국 구매대행과 관련된 또 사업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옥토퍼스맨 투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